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XRP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아직 매수의 타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고래들의 대량 지갑 이동. 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동결, 상승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완벽한 지선을 찾아냈습니다. 과연 그 지선이 어디인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우선은 우리 일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우뚝 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준봉이라든지 이런 뭐 양봉이라든지 음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선, 저항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정확히 맞춘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죠. 3,259원 고점을 딱 찍고 내려가는 정말 신기하게도 3,259원을 딱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3,259원의 저항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서서히 매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매수의 시기가 과연 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야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흐름 보면 이렇습니다.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가 매도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이상 꺾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꺾이지 않고 횡보의 구간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시문의 심리선에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급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고래들 그러니까 대왕고래들의 매도가 보이는 이러한 지점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막송 고래들의 매도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보인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당분간 횡보의 흐름이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때 왜 이렇게 횡보의 구간이 더 길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고래들의 움직임, 제가 말씀드린 이 시문이 말씀드린 그 부분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기사가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두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경고등이 3개 뜨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기사가 굉장히 또 크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야, 고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매도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렸죠. 지금 경고등이 3개가 뜬다. 이 3개가 뜨는 건 뭐다? 조막송 고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막송 고래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이 많이 떴습니다. 6개짜리도 뜨고 그리고 몇 개짜리가 떴습니까? 10개짜리가 떴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대왕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정말 돈 많은 애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지금 현재 모르는 지갑에서 모르는 지갑으로 움직였다.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트폴리오의 재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단기적인 그런 지갑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지갑으로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리플 지갑에서 모르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단기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뭐 별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해석이 된 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왜? 모르는 지갑에서 모르는 지갑으로 움직이는 것은 포트폴리오 이동이고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죠. 거래소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매도를 하지 모르는 지갑으로 이동시켜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적은 해볼 필요 있어요. 모르는 지갑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거냐? 그건 아니고 이 수량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지 아니면 분산돼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중간마다 영상 속에서 분명히 남길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알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에 보면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다?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다. 이 부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금리 인하는 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XRP, 암호화폐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이 언제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 파월이 이야기하는 것을 9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전에 파월이 4월 달에 연설할 때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고용시장, 노동시장을 정말 주시하면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파월이 이야기할 때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지금 현재 뭐 괜찮다. 괜찮기 때문에 오늘 금리 동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하고 질문이 오갔을 때 기자들이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실생활의 노동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파월이 4월 달에 이야기가 똑같아요.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부터 연준은 선제적인 대응을 한 적이 없어요. 후행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한번 충격파 빵빵 터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막 들어갔죠. 예전 같은 경우에 미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5% 이상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음을 냈었는데 4.98까지 막 올라갔을 때 그때 연준이 개입해야 되지 않냐 막 이야기했었는데 개입 안 했죠. 나중에 재무장관 그쪽에서 개입을 하자 그래서 그때 개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행적인 개입은 아니에요. 후행적인 개입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나는 단지 지표
그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 근데 지표는 예전 지표잖아요. 지금 현재 지표가 아니라 예전 지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월도 알고 있어요.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 더 충격가 빵 하고 터지면 그때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 그 부분을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월 달과 7월 달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월 달 정도가 금리 인하, 처음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5, 6, 7 중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JP모건이나 월가에서는 올해 안에 1%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0.25 뭐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0.5% 포인트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6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로 갈 것 같고, 7월 달 정도 한 번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9시 반에 발표하는 실업률 조사입니다. 그 실업률 조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거기에서 9시 반에 거기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리 인하가 언제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파월이 예상하는 그런 노동시장의 흐름,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전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5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이다. 자, 나머지 국가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만나자고 했다,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뭐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미 재무장관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중국의 주요 경제 관리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5월 중순 정도 되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처럼 뭐 정상들이 만난 건 아니지만 제3국에서 만나게 되죠. 제3국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실무진들끼리 이야기하는 거고,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시진핑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상으로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왜?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위해서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돈을 풀기는 풀었는데 이게 좀 타격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감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게 점점점 오래된다고 하면 상당히 중국의 경제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5월 내에는 끝나지 않을까. 왜? 정치적인 문제는 굉장히 길게 갈 때는 길게 갑니다. 그런데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5분, 10분 내에서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 단계 우두머리들이 만나죠. 그렇게 만나서 이제 밑에서 밑바닥에서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타결을 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분명히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 구간은 바로 6월 달은 조금 그런 것 같고 7월 달 정도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 XRP도 꿈틀거리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그 당시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당시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측은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확히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명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제가 완벽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심리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0원,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에서 의외로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디에서 지금 현재 3,000원 선에서 아주 강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계속적으로 3,000원에서의 지지선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3,259원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먼저 일어난다고 하면은 신규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까?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작년 11월과 12월 달처럼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 단계적인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팍스경제TV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영상 때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지금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약간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무엇이 조심해야 된다? 바로 양봉일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양봉일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야,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도 이제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 파월도 다 알고 있어요. 파월도 지표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계속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흐름들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분명히 한 번 더 지표가 충격파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한 지금 파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그 지표도 분명히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그 충격파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6월 달에 아닌 7월 달에도 분명히 금리 인하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자, 시장에서는 뭐 9월 달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5, 6, 7에 있어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저 신문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어디서?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떠나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꿈틀거립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 시기가 올 때 그때부터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그게 코인 시장에서도 분명히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꼭 여러분을 명심하시고 꼭 지금 어렵더라도 견디셔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오픈되었는데 여기에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페이트론 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떠요. 자, 그런데 이거 검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에릭 트럼프가 주목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발 이 코인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5월 7일이죠. 5월 7일 날 적었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에 대해서 기사 속에서 코인을 오픈을 시켰어요. 그 코인이 바로 수이였습니다. 자, 이 수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8%, 9% 상승하고 있죠. 자, 어저께 매수하셨다면 단 하루 만에 8%, 9%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제가 코인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까지 문자 보내고 뭐 했더니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투명하게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뭐 문자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중요한 기사들만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직접 편집해서 그리고 직접 자신만의 생각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뭐 정보의 홍수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기사들, 쓸데없는 기사들은 다 떨궈 버리고 그 기사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방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홈페이지도 운영이 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자로 읽는 부분도 있지만 영상으로 바로바로 얻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릭 트럼프가 주목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도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홈페이지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홈페이지 가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안 하면 조금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막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분들이나 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막 그 게시판에다 홍보글도 올리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우리 홈페이지가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홈페이지 완전히 뭐 박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한을 좀 뒀어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홈페이지 막 들어오시면 로그인 이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인 부분인데 로그인을 딱딱 클릭하시면 바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이디, 비밀번호, 성함은 적으셔야 되겠죠. 어디 가나 다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연락처 적으시고 소노 전문가, 약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소노 전문가에 딱 클릭하시면 바로 시문 전문가가 두 번째가 나올 겁니다. 그 시문 전문가 꼭 누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소노 전문가 없이도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노 전문가에 클릭해 주셔야지만이 소노 전문가가 다른데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 영상 뭐 올리잖아요. 그리고 기사 올립니다. 그럼 그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픈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소노 전문가를 클릭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소노 전문가 반드시 신문 전문가 딸깍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오픈을 한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1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또 특강도 합니다. 그 특강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두바이 제가 갔다 왔죠. 토큰 2045 두바이 갔다 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바로 처음 말씀드린 게 에릭 트램프가 선호하는 바로 코인이었죠. 그 코인이 수이였다는 것도 제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다 시켜준단 말이에요. 자, 이게 텔레그램 방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조금 기사화 만들기 위해서 서서히 오픈해 주지만 제가 말씀드린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특강을 할 때, 신문사단 특강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코인들이 언급이 되었고 그런 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할 때 별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넣으시면 되고 약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소노 전문가 여기서 시문 반드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제가 올린 글이라든지 제가 올린 영상들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